여러분, 솔직히 결혼 상대를 고르는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주식은 잘못 사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집은 잘못 사도 다시 이사 갈 수 있죠. 차는 잘못 사도 다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배우자는 다릅니다. 잘못 만나면요,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자존감도 잃고 심하면 인생 방향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을 고를 때 외모만을 보고 설렘만을 보고 연봉만을 보고 직업만을 봐요. 물론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 사람인지 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좋은 남자를 찾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와 맞지 않는 남자를 걸러내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오늘 영상에서는 결혼 후에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차이를 바탕으로 결혼할 남자인지 아닌지 1분 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연애 중이든 썸을 타고 있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사람 잘못 만나서 몇 년 날리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특히 마지막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가보시죠. 남자의 현재가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을 반드시 보세요.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힘들지만 착해요. 지금은 뭐 돈은 없지만 성실해요. 지금은 이거저거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현재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A 남자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정리하고 빚 갚을 계획 세우고 일용직이라도 뛰고 있고요. B 남자도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술만 마십니다. 그리고 세상 욕합니다. 그리고 전 여친 욕합니다. 그리고 부모 욕하고요. 과연 누가 결혼감일까요? 답은 너무 쉽죠. 그죠? 인생은요, 누구나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망했을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결혼은 좋은 시절보다 힘든 시절을 함께 버티는 게임이라는 걸요.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남자의 회복 속도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직장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같은 사업 실패를 겪었고요. 같은 인간관계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는 1년이 지나도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전 여친 욕하고 회사 욕하고 세상 욕하고 술만 마시면서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 어떤 남자는 힘들어 하긴 합니다. 상처도 받죠. 하지만 몇 달 후에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일에 집중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반드시 겪어요. 그때마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결혼해야 할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남자를 볼 때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 보다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아가는가를 반드시 보세요. 그 회복력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회복력이 결국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능력보다 더 무서운 게 회복력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회복력이 없는 사람은 문제 하나가 생길 때마다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모 욕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책임을 부모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환경 때문에 30살이 넘었는데도 계속 과거만 이야기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오늘은 부모 탓, 내일은 회사 탓, 모레는 당신 탓이 돼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상처는 말해도 책임은 가져가요. 고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남자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보다 부모의 영향력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는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란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거는 사이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지금도 부모에게 휘둘리고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30살이 넘었는데도 엄마가 싫다고 하면 못합니다. 부모 눈치 보느라 중요한 결정을 못해요. 그리고 부모가 한마디 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여자친구보다 부모 의견이 항상 우선이죠. 이런 사람은 결혼 후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어떤 남자는 부모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잘 챙기고 효도도 잘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본인이 해요. 부모 의견은 참고하지만 인생의 운전대는 자신이 잡고 있는 거죠. 이게 건강한 독립입니다. 명심하세요. 결혼은요, 부모와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모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도 갈등이 생길 때마다 부모가 관계 안으로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볼 때는 부모님과 친하냐 보다는 부모님에게 정신적으로 독립했느냐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결혼할 준비가 된 남자는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를 존중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책임은 스스로 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남자가 결혼 후에도 아내와 가정을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남자가 화났을 때를 반드시 관찰하세요. 여기서 진짜 본성은 나오죠. 평소 착한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났을 때는요, 가면이 벗겨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운전하다 끼어들기 당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욕부터 하는지, 직원을 무시하는지,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지 반드시 보세요. 왜냐면요, 결혼하면 언젠가 그 화살이 당신에게도 날아옵니다. 연애 초반에는 직원에게 화내고 택시 기사에게 화내고 부모에게 화내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요, 아내에게 화냅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성격을 바꾸기보다 대상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남자가 화났을 때 무엇을 공격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를 내느냐가 아니죠. 화를 냈을 때 무엇을 공격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상황에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A 남자는 나는 지금 이 부분이 서운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 우리 이 부분은 이야기해보자 라고 합니다. 화는 나 있지만 문제를 공격하죠. 반면 B 남자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진짜 답이 없어. 너 같은 여자는 처음 본다. 너네 집안도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해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죠. 이 차이가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화가 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미성숙한 사람은 화가 나면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크니까요. 그런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말다툼 할 때 당신의 약점을 끌어오는지 보세요. 과거 실수나 외모나 직업이나 가족, 학력, 심지어 상처까지 들먹이며 공격한다? 그건 화를 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결혼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같은 편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남자를 볼 때는 평소에 얼마나 잘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화났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좋은 남자는요,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나도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오래 함께 살아도 안전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남자의 말보다 생활 습관을 보세요. 여러분, 남자들은 말로는 다 결혼합니다. 나 결혼 생각 많아. 가정적인 남자야. 애기 엄청 좋아해. 한 여자만 바라봐. 이래요. 그런데 현실은요, 밤마다 술 마십니다. 돈 관리 안 하고요. 약속 안 지킵니다. 늦잠 잡니다. 운동 안 하고요. 그리고 집은 쓰레기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혼하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죠. 결혼은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확장판이에요. 지금 모습이 결혼 후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코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남자의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 초반에는 누구나 잘합니다. 데이트도 열심히 하고 맛집도 찾아보고 선물도 챙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죠. 문제는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은요,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결혼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볼 때는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를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주말에 늦잠 자고 일어난 모습은 어떤지, 집안 정리는 하는지, 먹은 그릇은 바로 치우는지, 약속 시간은 잘 지키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 쉬는 날은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결혼 생활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 인생의 90%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기 때문이죠. 어떤 남자는 기념일에는 30만원짜리 선물을 사주는데 평소에는 연락도 성의 없고 약속도 자주 어기고 생활은 엉망입니다. 반면 어떤 남자는 이벤트는 화려하지 않지만 항상 시간 잘 지키고 꾸준히 운동하고 돈 관리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행동합니다. 당신은 누구와 사는 게 더 편할까요? 결국 사람의 수준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에서 드러납니다. 남자를 판단할 때는 나를 위해 뭘 해줬냐 보다는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냐를 먼저 보세요. 말은 순간이지만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당신이 함께 살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사람의 습관이고요. 미래 계획보다는 실행력을 반드시 보세요.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미래 이야기에 약합니다. 우리 나중에 제주도 살자. 우리 카페 하자. 나중에 건물 사자.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설레죠. 저도 설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입이 아니라 발이죠.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집 사겠다고 말하는데 저축은 거의 없거나 운동하겠다고 말하는데 3년째 내일부터거나 사업하겠다고 말하는데 준비한 게 없는 경우죠. 이건요, 사실 계획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명심하세요. 결혼 상대는 꿈꾸는 사람보다 실행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코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남자의 시작보다 지속하는 힘을 관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시작은 잘해요. 운동 시작합니다. 사업 시작하죠. 공부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시작하죠. 그리고 유튜버도 채널은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대부분 오래는 못 간다는 겁니다. 사실 결혼에서 중요한 거는요, 폭발적인 의욕이 아닙니다. 꾸준함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A 남자는 나 올해는 진짜 운동할 거야. 사업도 할 거야. 영어 공부도 할 거야. 주식도 공부할 거야. 이러면서 말은 엄청 거창합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보면 전부 흐지부지 됐어요. 반면 B 남자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자랑도 안 해요. 그런데요, 운동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적금 놓고요. 그리고 자격증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계속 전진하고 있죠. 결혼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죠.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불타오르는 사람보다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이 훨씬 강합니다. 특히 남자가 말하는 목표가 있다면 이 질문을 해보세요. 그거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얼마나 했어? 얼마나 유지했어? 이렇게요. 대답을 들어보면 의외로 많은 게 보입니다. 진짜 실행력 있는 사람은 목표를 자랑하기보다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결혼할 남자를 찾을 때는 꿈이 큰 사람보다 작은 것도 꾸준히 해내는 사람을 보세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도 결국 하루하루 책임을 다하는 꾸준함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생을 바꾸는 건 엄청난 결심이 아니라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는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가 결국 가정도 돈도 관계도 오래 지켜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뭐야? 라고요. 이 질문 하나면 진짜 많은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운이 없었어, 사기당했어, 주변 사람들이 문제였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책임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그때 내 판단이 부족했어,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어, 이런 답이 나온다?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명심하세요. 결혼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거죠. 코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뭐라고 생각해? 이 질문도 반드시 물어보세요. 사람을 알려면 후회도 들어봐야 하지만 자랑도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에서 인생의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는 주식으로 돈 번 거, 차 산 거, 비트코인 투자한 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만 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돈과 성취에만 쏠려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남자는 술 끊은 거, 운동 시작한 거,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간 거, 힘들었던 시기에 포기하지 않은 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정답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선택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그때 진짜 많이 성장했어.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겸손히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어, 별 생각 없었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 자체가 별로 없다면 결혼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결혼은 결국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오래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볼 때 연봉, 직업, 외모도 보시되 한 번쯤은 꼭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뭐야? 이렇게요. 의외로 그 대답 속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결혼 후에 어떤 남편이 될지가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 가장 나다워지는 사람을 고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설렘, 외모, 조건, 경제력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물론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오래가는 부부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 편합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말을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를 만나면 카톡 하나 보낼 때도 고민됩니다. 이 말하면 부담스러울까? 내가 너무 들이대는 것 같나? 지금 연락하면 싫어할까? 라고요. 그리고 만나고 집에 오면 혼자 분석하고 복귀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남자를 만나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나와요. 실수해도 편하고, 화장 안 해도 편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남녀 관계에서는 이상하게 에너지가 덜 소모돼요.
왜냐하면 연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루 이틀 만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 누군가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결혼할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이 날 얼마나 설레게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가도 꼭 보셔야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을 긴장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설렘은요, 시간 지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안정감은 결혼 후에도 계속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더 중요하다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말씀 드릴게요. 결혼은요, 생각보다 사랑만 하는 사람을 찾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도 괜찮은 사람을 찾는 게임입니다. 좋은 남자는요, 당신을 미치도록 설레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혼할 남자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당신의 삶을 망치지 않고 당신이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사람인지, 화가 났을 때 선을 지키는 사람인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인지, 회피하지 않는 사람인지,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독립한 사람인지,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사람인지요. 결국 결혼은 누가 더 잘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 인생이 더 좋아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를 얼마나 좋아하냐만 보지 마세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소중하고 당신의 시간은 그 어느 것보다 비쌉니다. 부디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좋은 사랑은 나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랑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